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드파티 앱으로 인해 위협받는 쿠버네티스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안서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 이제 이 내용은 take over the whole cluster, attacking Kubernetes via excessive permissions of third-party applications라는 글에 이제 기반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다른 주제들보다 좀 더 이제 글 위주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먼저 발표자 소개 후에 이제 서드파티 앱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제 기존의 서드파티 앱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해결 방안을 설명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를 소개를 하자면, 일단 클라우드 클럽에서 이제 1, 2기 때 홍보 운영진으로 활동을 했었고, 현재 이제 5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소프트색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서드파티 앱이 어떻게 이제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드파티 앱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간략하게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드파티 앱이 무엇이냐 하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이제 쿠버네티스의 이런 자체적인 구성 요소가 아닌 외부에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제에 앞서 이제 이 서드파티 앱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드파티 앱을 사용하느냐, 이제 이 부분은 이 서드파티 앱을 사용했을 때 이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드파티 앱을 사용을 하는 거겠죠. 이제 그러면은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점은 이제 서드파티 앱을 사용을 했을 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이제 기본 기능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서드파티 앱은 클러스터의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며 이제 저희가 원하는 다양한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러한 서드파티 앱을 통해서 자동화된 작업을 처리한다던가 아니면 관리의 편리성을 높이는 등의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이제 많은 사용자분들이 서드파티 앱을 사용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서드파티 앱에 어떤 예시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좀 대표적인 예시를 일단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서드파티 앱입니다.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모니터링 및 로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서드파티 앱입니다. 이제 이 앱은 이제 매트릭을 수집을 하고 이제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해주는 서드파티 앱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클러스터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주고 문제를 또 조기에 발견해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해시코프 볼트라는 그런 서드파티 앱입니다. 이 해시코프 볼트는 이제 비밀 정보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서드파티 앱으로 이제 이걸 통해서 중요한 비밀번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민감한 정보와 같은 그런 여러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이제 저장하고 관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러한 서드파티 앱이 이제 클러스터의 기능을 확장시켜주고 이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인 이제 내용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기존의 그럼 서드파티 앱의 문제점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기존의 서드파티 앱은
이제 권한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악용해서 어떤 공격자에 의해서 클러스터 관리자 권한까지 획득이 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문제를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은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이제 총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총 3가지 공격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에 그 그림을 통해서 본격적인 그 전략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전략은 직접 클러스터 관리자 권한을 탈취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격자는 이 데몬셋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과도한 권한이 있는데 이제 이를 이용해서 직접 클러스터 관리자 권한을 탈취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앱의 다른 구성 요소를 이제 가로채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이제 공격자가 데몬셋을 이용을 해서 같은 앱 내에 다른 이제 중요한 구성 요소를 가로채서 권한을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다른 앱의 구성 요소를 가로채는 전략입니다. 이제 이 전략은 공격자는 이제 데몬셋을 이용해서 다른 앱의 그런 중요한 구성 요소를 가로채서 권한을 획득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제 각각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 좀 더 쉽게 이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가장 큰 넓은 범위인 이제 컨트롤 플레인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이제 중앙 제어 시스템으로 이제 여기서 클러스터 관리자 권한을 이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워커 노드가 보이는데 이제 이 워커 노드는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실제로 실행되는 서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지금 보시면 어태커 컨트롤드 워커 노드라는 게 있는데 이 어태커 컨트롤드 워커 노드는 공격자가 제어하고 있는 워커 노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 사이드를 보면은 크리티컬 컴포넌트 A와 B가 보이는데 이제 크리티컬 컴포넌트 A는 특정 워커 노드에서 실행되는 이제 중요한 컴포넌트를 이야기하고 크리티컬 컴포넌트 B는 다른 이제 앱의 그런 중요한 컴포넌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에 크리티컬 데몬셋 A가 있는데 이는 이제 모든 워커 노드에서 실행되는 중요한 컴포넌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따르면 이제 가정하고 있는 점은 현재 이제 공격자가 이미 크리티컬한 이 데몬셋 저 중간에 저 빨간색 박스를 이미 제어하고 있는 상태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이 설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중간이 이제 탈취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직접 클러스터 관리자 권한을 이제 탈취하는 전략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지금 보시면은 이제 화살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현재 크리티컬 데몬셋 A는 이제 원래 필요한 것보다 이제 더 많은 권한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자가 이 데몬셋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그런 권한을 이용해서 이 큐브 API 서버에서 클러스터 이제 관리자 권한을 직접 탈취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자 권한을 직접 탈취를 함으로써 이제 공격자가 이제 관리자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앱의 다른 구성 요소를 가로채는 전략입니다. 이제 전략 1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크리티컬 데몬셋 A가 이제 원래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좀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제 공격자가 이제 이 데몬셋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같은 앱의 크리티컬 컴포넌트 A의 이제 워커 노드를 실행하도록 이제 강제를 해줍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크리티컬 컴포넌트 A도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권한을 이제 가지게 되고 이제 이러한 권한을 이용해서
큐브 API 서버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앱의 이제 구성 요소를 가로채는 전략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앞에 이 전 두 가지 전략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크리티컬 데모셋 A가 더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이러한 부분을 공격자가 이제 이 데모셋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서드 파티 앱 B의 크리티컬 지금 보시면 저 노란색 저기 크리티컬 컴포넌트 B를 공격자가 이제 제어하고 있는 워커 노드에 실행되도록 강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크리티컬 컴포넌트 B도 이제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돼서 이제 이러한 권한을 이용해서 큐브 API 서버에서 클러스터 관리자 권한을 이제 탈취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총 세 가지 전략을 이용하게 되면 사용하면 공격자는 이제 클러스터 전체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실제 사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 큐볼트에 대한 실제 사례인데, 이제 앞에서의 이러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큐볼트 오퍼레이터 서비스 계정 실제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림을 이제 캡처본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큐볼트 오퍼레이터 서비스 계정이 이제 클러스터 롤을 지금 통해서 권한을 얻도록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지금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클러스터 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 내에 그런 네임 스페이스와는 이제 관계없이 이제 모든 자원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클러스터 관리자가 이제 클러스터 전반에 걸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제 부여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는 큐볼트 오퍼레이터가 이제 클러스터 내에 이제 모든 이제 시크릿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시크릿은 이제 중요한 비밀번호라든지 혹은 이제 API 키와 같은 그런 민감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는 리소스이고,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앞에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이 설정을 통해서 이제 큐볼트 오퍼레이터 서비스 계정이 클러스터 내에서 이제 얼마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도한 권한은 이제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제 이를 이제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제 클러스터 전체를 얼마든지 이제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발표의 백그라운드로 읽었던 이 글에 따르면 이제 CNCF 프로젝트 2013년에 나온 CNCF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짜 이러한 문제점들이 얼만큼 심각한지에 대해서 좀 실제로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53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51개가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라는 거를 식별할 수가 있었고, 이제 간략하게 이 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각각 전략 1, 2, 3에 대해서 Graduated, Incubating, Sandbox,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한 이제 결과를 지금 표로 정리한 내용인데, 지금 Graduated를 보게 되면은 각각의 전략을 다 합쳤을 때 이제 20가지 중에서 2가지가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인큐베이팅에서는 38개 중에 16가지, 그리고 샌드박스에서는 45가지 중에 33가지가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153개 중에 51개라는 높은 수치로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 굉장히 큰 보안 위협을 이제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미리 식별하고 그리고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주요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좀 잠재적인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이 글에서는 총 2가지로 이제 해결 방안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불필요한 권한을 제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러한 불필요한 권한을 이제 제거를 함으로써 이런 앞전의 문제들을 미리 해결하고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드파티 앱의 그런 제공자가 이제 클러스터의 역할 및 이런 서비스 계정에 부여된 권한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제 실제로 필요한 권한만 남겨서 이제 불필요한 권한을 이제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러한 보안적인 그런 위험들을 줄이고 이제 악의적인 사용자가 그러한 이제 관리자 권한을 이제 악용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한 2번째 방안은 이제 롤 바인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롤 바인딩은 이 앞전에서 나왔던 그 클러스터 전체에 이제 권한을 부여하는 클러스터 롤 바인딩과는 이제 좀 달리 서비스 이제 계정의 권한을 이제 특정 네임스페이스로 이제 제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하게 되면 특정 이제 쿠버네티스 네임스페이스 내에서만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러한 롤 바인딩을 사용하면서 권한을 최소화해주고 그리고 이제 특정 네임스페이스 내에서만 이제 그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권한을 주면서 이러한 보안 위협을 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제 보안을 좀 강화해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해결 방안이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이제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전에 153개 중에 51개나 될 만큼 굉장히 좀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위협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서드파티 앱에 이제 과도한 권한이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데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보안적으로 이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해결책이 이제 불필요한 권한을 제거해 주는 것과 롤 바인딩 사용 같은 이제 이러한 해결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해결 방안을 이용을 함으로써 이제 권한 남용을 방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로써 이제 이러한 내용을 좀 잘 반영이 되게 된다면 이제 서드파티 앱으로 인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의 그런 보안적인 문제들이 이제 좀 잘 퍼센테이지가 확 줄어들고 안전하게 이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